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수해 피해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전국에서 축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열리는 여름축제도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입니다. 임시로 만들었던 제방이 무너지며 약 6만 톤의 물이 지하차도를 덮쳤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수해로 전국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만 해도 50명이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자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도 계획했던 축제들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21일부터 3일간 개막 예정이었던 울산 조선해양축제를 연기했습니다. 축제 준비에 한창이었던 이곳 일산해수욕장도 8월 말로 행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홍수로 피해서 아픔과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님들이 부득이하게 이 행사를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 연기는 저희들이 8월 말경에 재추진하는 거로. 중구 젊음의 거리 상인회가 주최하는 2013 워터버블 페스티벌도 다음 달 12일에 다시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28일까지 예정돼 있던 남구 정책자문단 해외 연수도 남구청장과 안전도시국장을 제외한 13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전국이 비상에 걸린 만큼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항상 확인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울산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수재민 돕기 운동에 울산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는 HD 현대건설 기계가 오늘부터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인력과 복구 장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입 장비는 굴착기 20대이며 인력들도 함께 투입돼 폭우로 훼손된 도로와 하천 산사태 현장 등의 피해 복구를 돕게 됩니다. HD 현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가 하루라도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력과 중장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7시쯤 불어난 하천을 건너다 물에 빠져 실종됐던 50대 남성이 어제 21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3시 25분쯤 남창리 잠수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실종된 50대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8일 저녁 7시 3분쯤 울주군 온양읍 남창천교를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으며 당시 울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비로 인해 남창천 수위가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 여파로 울산 지역 농산물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18일 기준 신정시장에서 판매되는 적상추 100g의 소매 가격은 1,800원으로 전달 대비 125% 올랐습니다. 시금치 100g 소매 가격도 830원으로 한 달 전 대비 38.33% 오르는 등 집중호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농작물 가격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글로벌 수요와 수출 호조 지속으로 올해 국내 완성차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둘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올해 연간 자동차 산업 내수가 전년 대비 3.6% 증가한 174만 대, 수출은 12.8% 늘어난 262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 등의 수출 호조와 북미와 유럽 등 선진 시장의 대기 수요, 우호적 환율 등의 여건으로 연간 수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577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8기 시장 공약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이달 초 울산시 공약 추진단이 구성된 후 첫 회의로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약 과제 이행률 재고 방안과 문제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은 10대 핵심 공약 등을 포함해 5대 목표, 20개 전략, 101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6월 말 현재 이행률은 46.4%에 달합니다.
울산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강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김승일 박사는 최근 브리프에서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 진압 시 내연기관 차량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돼 질식 소화 덮개와 이동식 수조 등과 같은 화재 진압 장비 보급이 확대돼야 하며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지역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8년 847대이던 것이 지난해 5,061대로 6배 증가했으며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지난 2018년 3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44건이 발생해 15배로 늘어났습니다. 울산을 찾는 캠핑족들 가운데 일부가 공공화장실 수돗물을 캠핑카 등에 실어가는 절도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진혁 시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일부 얌체 캠핑족들이 공공화장실 수돗물을 캠핑카 등에 실어가는 절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울산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공 의원은 울산시가 최근 부득이하게 11년 만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는데 공공재산인 공공화장실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다고 지적하고 울산시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여천천 비전연구회가 여천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연구회는 어제 착수보고회를 열고 광로교에서 하구 구간 운하 개발과 여천 배수장 마리나항 개발 방안 등 여천천 통합하천 사업을 뒷받침할 콘텐츠 발굴을 위해 5개월간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천천 통합하천 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 선정된 2,76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여천천의 고질적인 문제인 악취와 침수 문제를 해결하고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여름 휴정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일재판부와 울산가정법원도 함께 휴정합니다. 휴정 기간에는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각종 민원 업무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등 긴급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은 열립니다. 찬반 논란이 거셌던 울산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이 결국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 폐지를 반대해온 진보 성향 단체 회원들이 상임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성 집회를 가졌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밖에 없는 교육위원회 속전속결 안건 처리는 막기에 부족했습니다. 전우수 기자입니다. 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를 위한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1시간여 전 진보 성향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이 의회 복도를 가득 메운 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반대를 외칩니다. 의회 직원, 경찰과 서로 밀고 밀리는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실랑이가 있었지만 다행히 불상사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상임위 개회와 함께 울산교육청 관계자가 시의회에 조례 폐지 추진에 대한 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조례 폐지로 인하여 학생들의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다양한 울산 교육 정책 운영 및 학교 현장 지원 활동 등이 위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폐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칠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교육위원들의 조례 폐지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어떤 사업들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고요. 첨예하게 사회 구성원을 갈라치게 하고 대립과 분란을 일으키는 이 상징적인 조례를 꼭 살려놔야지만 민주시민의 교육을 더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국장님의 그 말씀이 저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 개인, 위원장의 생각이 아니고요. 저 개인 홍성우 시의원 한 명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상임위는
더 이상의 추가 질의 없이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상임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의회 복도에 진을 쳤던 집회 참가자들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20일 오전 열리는 임시의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돼 통과 여부가 가려지지만 거부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본회의의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더라도 울산교육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실상 거부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제2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천창수 교육감도 시의회와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은 원하지 않으며 제2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상임위 이결안이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2차 본회의에서도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김철준 임용 후보자에 대한 실회 인사청문 특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실회 인사청문 특위는 어제 제3차 회의를 열고 김철준 임용 후보자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종 판단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에서는 후보자가 18년 동안 조직을 경영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역할과 당면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어제 교육청 공감회의실에서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근절 추진단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근절 추진단은 학교폭력 요인을 줄여 단위 학교의 교육활동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1호로 결재한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추진단은 교육청 관계자와 경찰청,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 예방, 교육 확산과 정책 제안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울산시와 HD현대건설기계가 어제 HD현대건설기계 울산 캠퍼스 선진화 구축 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최철곤 HD현대건설기계 대표이사, 권병호 국회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번 협약에 따라 HD현대건설기계는 1,941억 원을 투입해 동구 고늘로 울산 공장에 노후화된 생산 라인 설비를 오는 2025년 6월까지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른 각종 행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 공장 건설기계 생산 규모는 기존 연 9천여 대에서 15,000여 대로 크게 늘어나며 이에 따라 고용 인력도 600명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세계 최대 규모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그리스의 캐피탈 마리타임 그룹과 1,790억 원 규모의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LPG, 암모니아 등의 운송도 가능한 이들 선박은 울산에 있는 현대미포조선에서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방식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건조되며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이 추진하는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 운동에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명 동참 인원은 111만 3,187명으로 목표 100만 명을 넘었으며 이후에도 원래 계획대로 오는 7월 31일까지 서명운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회장인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지난 4월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집중호우가 지속됨에 따라 어제 남구 옥동 소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8월 말까지를 폭우 폭염 특별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감전, 강풍 등 현장 위험 요인별 안전 조치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계절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여름방학 어린이 과학체험 교실이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과 오후 2차례씩 운영됩니다. 어린이들에게 보건환경 분야의 다양한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과학체험 교실은 3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 10명씩 참가해 다양한 실습형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학습 과정은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와 진드기를 비롯해 악취 판정 요원되기, 손의 세균 측정하기, 수돗물의 수소 이온 농도 측정하기 등 총 10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심 있는 학교와 개인은 홈페이지와 전화로 선착순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교육청은 어제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필기시험 합격자 54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필기시험에는 교육행정 등 3개 직렬에 515명이 응시해 최종 선발 예정 인원 43명 대비 12대 1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성별 합격자를 보면 남성이 전체 22%인 12명, 여성이 78%인 42명이며 교육행정 일반에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적용에 따라 남성 3명이 추가로 합격했습니다. 필기 합격자는 오는 24일까지 면접시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면접시험은 8월 5일 교육청에서 진행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